ETF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등락이 있어봤자 반토막 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 금융 투자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떠실까요? 앞으로는 부동산 쪽에 좀 힘을 실어서 투자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금융 쪽에 힘을 실어서 투자하실 생각이십니까? 참 고민이 되죠. 오늘 드리는 말씀이 부동산과 금융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선,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불패신화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그리고 부동산은 빚내서라도 사는 거, 뭐 칭찬받는 거, 박수받는 거, 야 너 그때 집 샀구나 축하한다 짝짝짝, 좋은 이미지가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근데 금융투자는 좀 반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주식과 관련돼서 금융투자라고 일컬어서 말씀드리면, 금융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 하면 안 되는 거, 합법적인 도박,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좋은 거고 금융투자는 안 좋은 것이냐? 또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은 별로 안 하는데 금융투자를 오랜 기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부동산과 금융투자 정반대의 수식어가 붙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아예 안 떨어진다가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뭐 1억까지 떨어질 거야, 뭐 5천만 원까지 꼬꾸라질 거야,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신다라는 거죠.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죠. 대부분 거의 모든 부동산들이 그래 왔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늘 있죠. 있어야 되고요. 또 실제로 그래 왔었고, 예전에 뭐 외환위기 때나 10년 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때 반토막 났던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융투자에는 부동산과 같은 신뢰를 주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한번 투자를 하더라도 1억, 3억, 5억 시원하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 상승하게 됐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수익금이 굉장히 큰 거죠. 5천만 원 벌었다, 1억 벌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반토막 날지 몰라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투자하는 금액이 좀 작을 수밖에 없고, 잘 돼서 가격이 상승을 해도 투자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수익으로 얻는 것도 적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동산 투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에 한두 달 이내에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정말 최소한 2년은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부동산 계약해놓고 나서 다음 달에 가서 부동산 얼마까지 올랐나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2년, 5년, 10년을 갖고 있으시는 거거든요. 물론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는 한번 들어가면은 애초에 몇 년씩은 기다릴 것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부동산 투자 이꼬르 장기 투자, 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런 거죠. 내가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 안 팔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를 때까지. 나 어차피 급하게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오르면 그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를 해요?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를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패하냐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이 좋다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갖고 가는 장기 투자가 좋다라는 거죠. 금융 또한 마찬가지로 사놓고 그냥 오랫동안 가면은 수익을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예전에 리먼 사태 때 투자해놓은 펀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평균 수익이 170%예요. 어떤 건 뭐 200% 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120% 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10년 걸렸죠. 장기 투자하면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금융 투자는 장기 투자를 못 하시죠. 왜냐하면 일단 좀 마음이 급하세요. 내가 사고 나면은 다음날 막 확인하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사가지고 점심 지나서 막 확인하고, 왜 안 오르지, 왜 안 오르지, 떨어지면은 더 떨어지면 어떡하, 더 떨어지면 어떡하,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온 신경이 다 거기 집중돼가지고 일상생활도 안 되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금융투자인 것 같아요. 근데 금융투자도 애초에 오래 갈 생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오래 갈 생각을 못 하느냐?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금융은 그게 아닌 거죠. 금융은 이러다가 반토막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투자 할 때도 부동산과 속성이 비슷한
비슷한 그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ETF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등락이 있어봤자 반토막 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놔두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고, 모든 ETF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은 사실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게 맞죠. 반토막이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금융 투자할 때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완전 반토막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산들, ETF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가처럼 그런 거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할 마음의 준비가 있으면 저는 금융 투자 또한 마찬가지로 불패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되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이 좋으냐 금융 투자가 좋으냐 이런 것보다는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대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게 어떤 게 더 쉽게 할 수 있느냐. 투자라는 건 원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넣어놓고 몇 년 이렇게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 애초에 오래 묶여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꾸준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금융 투자는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불편한 이미지, 패가망신, 합법적인 도박,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를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부동산 투자를 하시던 금융 투자를 하시던 투자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꾸준히 가면은 어떤 걸 하더라도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타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또 하나의 기술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분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께서는 단타로 치고 빠지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금융 투자도 부동산처럼 하시게 되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불패 신화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금융 투자도 부동산 투자처럼 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랑 잘 들었어요 댓글이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